안녕하세요. 김가희 평가사입니다. 감감법 스텝 제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소개와 또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은 앞전 OT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텝 제로는 총 2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워낙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하고 라이트하게 집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이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시키셔서 여러분들만의 고득점 합격 교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와 더불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체계도 자료라든지 OX 퀴즈 이런 것들을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고득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텝 제로 상권 교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올려드린 1주차 자료 먼저 함께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9개의 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13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 13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법에서의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될 부분은 우선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의 절차를 파악을 하시고 각 절차에 나오는 다양한 권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수립과 승인이라든지 입안과 결정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립권자냐 승인권자냐 그리고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권자나 결정권자 또는 허가권자 등등 다양한 권한자들을 각 절차마다 구분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상하위 계획 간의 관계를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큰 그림을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을 배우시기 전에 우선은 행정법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아시고 가면 좋은데 그 부분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또 우리가 2차에서 법규 과목 하실 때 행정법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테니까 이 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행정청의 구분, 행정주체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이 행정청을 국가냐, 지자체냐 이렇게 큰 레벨로 나누어 보았을 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 부처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정부 부처 중에서 이 법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사람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같은 그런 레벨의 이제 국가 단계에서의 행정 주체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지자체 부분을 보시면은 광역이냐, 기초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레벨에서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광역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특별시 아래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청장과 군수, 그리고 도지사 아래에 있는 시장과 군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도지사 부분에 밑에 있는 시장은 그냥 일반 시와 대도시를 포함합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는데 우리가 경기도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작은 도시들, 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도지사 아래에 있는 시에 포함되는구나, 도 아래에 있는 시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청장들은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자치구가 무엇이고 비자치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아래에는 우리가 성남시 밑에 예를 들어서 성남에는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고 분당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 아래에는 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들은 비자치구라고 해요.
얘네들을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치구가 아닌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는 자치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비자치구와 자치구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밑에 보시면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주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등장하냐? 국가 전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리고 협의나 심의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중앙 이런 단어들과 매칭을 시켜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그와 달리 시도와 관련되어 있거나 협의와 심의를 지방행정기관장, 지방도계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에 사람이 권한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삼아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행정계획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냐,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느냐 아니냐,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의 의미입니다. 행정청은요, 무조건 어떤 계획이든 다 구속이 되는데 일반 국민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배우실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계획에 비해서 상위 레벨의 계획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요.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립과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입안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분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고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체계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구나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총칙부터 볼게요. 1번의 목적부터 보시면은 이 법,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의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보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계획들 중에 큰 틀만 먼저 잡아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광역도시계획, 얘는 이제 큰 레벨의 국가계획 아래에 있는 이제 광역생활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아래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은 또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아래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래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밑에 볼게요. 용어 정의 보시면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뒷부분에 각 계획을 배우면서 정의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부분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공부를 다 하시고 가볍게 복습하실 때 봐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렇게 나오죠. 각 이 부분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거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그런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그러한 계획을 말한다. 즉 국가 전체 레벨에서 세우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체계도에서 살펴봤듯이 국가 전체 레벨이니까 누구에 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이해만 살짝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더 구체적인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체계도에서 봤듯이 이제 특광, 특특, 시군 여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아래에 용어 정의를 하고 있죠. 도시군 계획을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또다시 구체화를 해서 관리계획, 그 아래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특광,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제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밑에 관리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특광, 특특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서 중요하게 공부를 할 부분입니다. 여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1번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개발 제한구역은 우리 그린벨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계도, 시수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위에 용도 지역지구도 지정 또는 변경. 여기도 지정 또는 변경해서 용도구역이라고 등장을 하죠. 1번, 2번과 같이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밑에 보시면 6, 7, 8번이 신설이 되었어요. 이게 신설이 되면서 이거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36회에 기출이 되었고요. 원래는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이라는 것으로 이제 앞머리자 따서 혁, 복, 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지정 변경이라든지 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계획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용도 구역과 관련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뒤에서 중요하게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이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들은 위에 상위 레벨인 국가계획이라든지 광역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국가계획부터 쭉 보고 있죠. 이 상위 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에 우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우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러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3번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런 부분 중요하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머리자 따서 외울 텐데 용, 개, 기,
도지, 그리고 혁복입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지구 단위 계획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이죠. 뒤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등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걸어 놓죠. 그렇게 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또 용도 이런 것 등을 규제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에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된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나오죠. 이게 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봤던 신설된 부분입니다. 6, 7, 8번에 나온 부분이고, 아래 보시면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계획,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다 그랬죠? 위에 보시면 입체 복합 구역.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하고 함께 지정하거나 또는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게 뒤에서 중요하게 다룰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계획,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혁복입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도 있구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포인트는 완화가 되겠죠.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혁신 계획은 말 그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밑에 복합 용도 계획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필기해드린 입체 복합 구역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1번, 2번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위반할 때만 한정해서 그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은 암기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내려가셔서 다음 페이지에 기반시설 볼 텐데, 이 기반시설은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죠.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중요하고요. 우리 35회에서도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서 앞머리자 따서 교, 공, 유, 공, 방, 보, 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번에 이제 유통공급시설에서 공동구라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전기라든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매설하는 그런 시설물을 말해요. 지하에다 매설하는 시설물로서 공동구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유통공급시설 안에 분류가 된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문화체육시설들, 학교나 공공청사 등도 있고, 학교나 공공청사 등도 분류가 되고, 그리고 밑에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라든지 제일 끝에 있는 폐차장 이런 것들도 어디에 분류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암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뉘는구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이 나오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등장하죠. 옆에 설명을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 기반 시설을 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설치 정비 개량을 하는데 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얘도 자주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오로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류가 세 가지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위에서 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반드시 이 세 개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광역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 특광, 특특, 시군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걸쳐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시와 시, 시와 군 사이에 도로와 철도는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걸쳐 있는 시설으로서 광역시설이 되는 거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뭐 공항이나 항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래 공동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토지 이용 규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얘는 토지 이용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용도지구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한데 용도지역은 하나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용도지구라 함은 이 위에서 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그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용도구역은 위에 두 개 나와 있는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러한 포함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그런 관계가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와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로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 관리 계획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래서 이 부분이 36회에 기출이 되었고요. 이 세 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더 세게 제한을 한다는 거죠.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군이 되겠습니다. 특광, 특특, 시군이 바로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당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대상으로 그걸 설치하기 위한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어 정의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등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도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1번에서 9번들을 반영해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그렇게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나 6번 보시면 지역 간의 협력,
균형 발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겠죠. 공동 번영의 추구,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는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존 같은 내용도 들어가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 변화, 요즘 AI 같은 것들 기술 변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원칙으로 한다. 2번 보시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체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해당 결과를 도시군 계획, 우리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성 평가를 국장이 할 수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4번에 우리 아까 용어정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별표 3개입니다. 중요해요. 이 국가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제 포함관계가 아래의 박스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상위 레벨의 계획인 국가계획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나뉘는데 그 도시군 계획도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다 보니까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레벨의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각 계획 간의 관계 및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뒤에 보시면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왜냐하면 국가계획이 더 상위 레벨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들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자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 레벨의 계획이죠. 그 광역도시계획에 이제 부합을 당연히 해야 되고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의 내용이 다르다. 이럴 때는 광역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것도 포함관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하위에 있는 이 가장 구체적인 지침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괄호치고 생활권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생활권 계획도 여러분들이 뒷부분 16페이지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잠깐 책에도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생활권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같이 보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책에도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의 이제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이제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죠. 우리가 교통 부분이라든지 쇼핑, 여가, 업무, 공공서비스 등 이러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범위를 기준으로 생활권을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생활권별로 필요한 계획들을 따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뒤에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 단위의 계획으로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의 요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계획을 바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권역 생활권, 지역 생활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라고 참고 자료로 넣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9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9페이지에 2번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등 볼게요. 1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특광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자, 2번 보시면 특광특특 시군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러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이라든지 뭐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대한 그런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2번은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광특특 시군, 주체가 특광특특 시군이 그러한 다양한 부문별로 환경, 교통, 뭐 여러 가지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이 법이 아닌 이제 다른 법률에 따를 때 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그 뒤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다음 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